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번째 강의로 대칭적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서양 정신분석학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동양 사회에 적용하니까 오히려 동양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신화나 이야기 속에, 서양은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신화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동양 사회에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조금 맞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그런 신화나 이야기들이 있다는데 착안해서 소위 카운터, 서양의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대칭이 되는 새로운 카운터 오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카운터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개념이 정신의학 쪽에서는 별로 많이 활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떤 그런데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당나라 수에 장군과 중동의 로스톰 장군의 스토리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위 소포클레스가 쓴 오디푸스 더 킹의 대칭이 되는 동양적 이야기죠. 여기 화면에 이제 당나라 수에 장군 초상화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도 굉장히 우람하고 아주 남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수에 장군이 이제 변방 근무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한 18년간 변방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황하강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기러기 사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러기를 잘 활로 쏴서 맞추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나오고 활쏘기 내기를 하자. 나는 화살 하나로 기러기 2개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느냐? 청년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쏘마. 그리고 활을 당겼는데 기러기를 겨냥한 듯 하더니 갑자기 그 청년을 향해서 겨냥을 해서 그 청년을 활로 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핵심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활을 잘 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보다 활을 잘 쏜 것 같으니까 미리 그 청년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소린기 장군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대돌에 그 청년의 신발이 하나 있어서 자기 아내에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기 직전에 잉태돼서 떠난 직후에 태어난 아들인데 지금 기러기 사냥을 하러 황하강에 갔다. 앞불사 이미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바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잉태시킨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이제 중세의 로스톰 장군도 비슷합니다. 그때 막 그 전쟁통에 나가면서 막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팔찌를 주고 갔습니다. 징표로. 전쟁터라 또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몇 년이 15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자기도 워리어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느 나이 먹은 장수와 겨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힘이 붙여서 자기가 쓰러지게 됐고 그 나이 먹은 장군이 칼로 그 청년 장수를 쑤시기 직전에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나의 아버지 로스톰 장군이 너를 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외치고 죽었는데 이미 칼은 그 청년의 목을 향해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손에 자기가 주고 왔던 팔찌가 보였습니다. 앞불사 그것도 자기의 친자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위
오이디푸스도 라이우스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서린기 장군도 그렇고 러스텀 장군도 자기 아들 소랍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동양에서는 천륜이라 그래서 자기 그 부자가는 뭔가를 느낀다고 그러지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천륜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상대된 개념으로 에이시안 소사이어티에서는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이걸 다시 거꾸로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이 아들의 권위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서양에서는 아들이 자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풍토, 그런 문화였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본질이 조금 틀립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생모를 아내로 취했다는 그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리비도와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된 그런 그 좁게 말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런 두 종류인데 이제 동양의 이야기에서는 거기에 리비도, 사랑의 의미가 견주어져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것,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때문에 아들을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본질은 좀 틀리다. 그러나 다만 동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동양 사회의 어린이들의 정서 발전 과정의 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은 한국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